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안전한 TV 역사 속 안전의 이다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징비록과 재난 대비인데요. 임진왜란의 참상과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징비록은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 수많은 책들과 소설 등 역사 드라마로도 다뤄서 유명한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토록 인기가 많은 것일까요? 또 왜 재난 대비라는 주제와 징비록을 엮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함께할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참샘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나와주세요. 예쁘시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사전으로 채팅을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으면서 참 해맑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참 읽고 있었어요. 오늘 역사 속 안전 흥미롭게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안전은 유튜브 국민안전처 안전한 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전 국민 모두 시청 가능합니다. 자, 원래는 유튜브에서 시청을 했었는데 채널상의 문제로 오늘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징비록과 재난 대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징비록은 아주 특이한 책이에요. 이순신이 막아낸 임진왜란 아시죠? 바로 이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쓴 책입니다. 사실 전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징비록 말고도 있거든요. 그럼 이 책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전쟁 중에 썼기 때문입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기록했던 안내일기처럼 7년이란 긴 전쟁 기간을 하나하나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럼 이 책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끄러워서 반성한다는 뜻입니다. 임진왜란이란 큰 전쟁을 겪으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징계해서 나중을 대비하자는 뜻인 거죠. 더군다나 이 책을 쓰신 서해 유성룡은 당시 조선의 영의정이었습니다. 지금의 국무총리 같은 그런 분이신데요. 더욱더 앞으로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의 잘못, 실수까지도 숨기지 않고 기록했던 겁니다. 당연히 엄청난 역사적인 가치가 있었겠죠. 이런 문화재를 기록문화재라고 합니다. 국보 제132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워낙 유명한 전쟁이지만 임진왜란, 정말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왜냐, 임진왜란 전 무려 일본에서는 100년 동안이나 우리가 무사들이라고 부르는 사무라이들, 군인들이 서로 싸우는 시대가 이어졌거든요. 거기에 포르투갈에서 전해진 신무기 조총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무기는 뭐였을까요? 주요 무기가 놀라지 마세요. 활이었어요. 활과 총의 싸움. 당연히 우리가 열세였겠죠. 당시에 일본의 조총은 바로바로 발사가 되지 않더라도 아마도 활보다는 훨씬 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또 다른 데서도 발생을 했는데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외란 전까지 200년 동안 큰 싸움 한 번 없는 평화로운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제로였죠. 먼저 일본의 20만 대군의 침략으로 전쟁은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인구 상황이나 보급 능력,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제약을 보면 엄청난 숫자였죠. 20만 대군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본은 4월 13일에 부산에 들어와서 5월 3일에 한양에 도착하죠. 그럼 며칠이 걸린 거죠, 여러분? 아마도 딱 2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440km니까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씩 행군한 거예요. 서울까지 오는 동안 거의 우리나라 군대의 저항을 받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당시 왕도 형편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끝까지 내 나라, 내 백성을 지켜야 하는데 도망을 가버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외적이 한양까지 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평양까지 갔다가 마지막 거의 끝까지 우리나라 완전 끝이죠. 의주까지 가요. 근데 나중에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중국으로 망명 신청을 합니다. 나 중국으로 왕이 이민을 가겠다 선포를 한 겁니다.
자, 이때 끝까지 왕이었던 선조를 말린 인물이 바로 징비록의 저자 유성룡입니다. 유성룡이 얘기를 해요. 명나라에 가지 마십시오. 임금께서 우리 땅을 한 걸음이라도 떠나신다면 조선 땅은 우리 것이 아니게 됩니다. 유성룡의 결사반대로 선조도 중국으로까지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징비록에 나온 임진왜란의 영웅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이순신이나 혹은 역사를 조금 더 잘 아시면 권율장군을 생각하겠지만 바로 이름 없는 일반 국민들이 모두 다 영웅들이었죠. 일본은 사실 백성들이 결사항전하는 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일본은 성이 함락되면 성 주인이 할복 자살을 하고 이거와 동시에 성에 사는 주민들도 항복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 왕이 수도를 버리고 백성도 버리고 이미 도망을 갔는데 가진 건 하나 없는 백성들이 무기도 없을 거 아니에요. 호미 들고 낫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는 게 이상해 보였던 겁니다. 이런 용감한 백성들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의병이라고 불러요. 의로운 병사라는 거죠. 당시 대표적인 의병장인 곽지엄만 봐도요.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가 조정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합격이 취소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사실 조선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충절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이런 백성들의 저항, 백성들의 항거가 당황스러웠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지만 아닐 거라는 판단을 징비록에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하인리 법칙을 도입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인리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1대 29대 300.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은요, 한 번의 대형 사고를 뜻합니다. 29는요,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다는 거고요. 300은 그거보다 더 전에 이상 징후, 좀 이상했던 낌새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시죠?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한 초등학교에서 예시예요, 여러분. 학생이 창가에서 장난을 치다가 아주 불운하게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하인리 법칙에 따르면 그 한 건의 사망사고 전에 비슷한 이유로 장난치다가 다쳤던 학생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맞아요. 29의 법칙, 29명. 그러면 비슷한 일로 더 작지만 다칠 뻔했던 학생들이 300명이라는 거죠. 사실 큰 재난이나 사고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실수가 일어나기 전에 계속 반복되는 작은 사고들이 경고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왜 우리가 몸이 아파도 먼저 열이 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열이 날 때 휴식을 취하거나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크게 아픈 것처럼요. 그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1대 29대 300의 이론이 실제 임진왜란 때도 들어맞았습니다. 전쟁 전에 29건의 작은 재난과 300건의 미세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났거든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전쟁을 예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분위기를 먼저 보였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일본의 동태를 살펴봐라 라고 하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당시 일본의 지도자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알아오라. 이렇게 미션을 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본에 가서 관찰을 하고 왔는데 사절단의 내용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당시 대화를 한번 볼게요. 선조가 물어봐요. 일본이 정말 쳐들어올 것 같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황윤길이라고 하는 당시에 정사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인데 외적의 침입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대비책을 마련하심이 옳은 줄 아뢰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일본에 다녀왔던 김성일이라고 하는 부사가 전하, 일본에서는 그런 정황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심려치 마시옵소서.
뭐 이렇게 황윤길이라고 하는 정사가 과장되게 말해서 오히려 전쟁 난다고 해서 민심을 동요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분위기도 이렇게 김성일의 말이 맞지 않냐라는 분위기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자는 어떤 인물인 것 같느냐. 여기에서도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황윤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눈에 광채가 있대요. 눈이 막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은 반짝반짝한 눈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눈에가 광채가 있고 담력과 지력을 겸비한 사람이었다.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도 준비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옵니다. 그 눈이 쥐와 같으니 두려울 게 없사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쥐상이다. 겁이 많을 테니 전쟁에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같은 곳에 다녀온 사람들이 맞나 싶죠. 여러분이 당시의 선조, 왕이었다면 누구 얘기가 맞다고 판단을 하시겠어요? 안타깝게도 선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김성일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실 상황 판단이 잘못된 것도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선택을 해야 될 때 좀 더 믿고 싶은 쪽을 선택을 하게 된대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선택하기에는 심리적으로도 가까웠던 거죠. 하지만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처참한 상태로 우리나라가 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늘은 우리나라의 편이었습니다. 징비록의 저자 류성룡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단 1년 전에 우리나라를 지킬 장수로 아주 의외의 인물을 선조에게 추천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죠.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급 군인, 이 하급 군인을 장군감으로 추천한 것 자체가 파격적인 승진이자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류성룡은 정말 그런 모든 편견과 상황을 벗어나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뛰어났던 거죠. 징비록에는요, 이순신에 대한 기록이 유독 많습니다. 특히나 그 기록 중에서도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순신은 어린 시절 영특하고 활달했다. 다른 아이들과 모여 놀 때면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 동리에서 전쟁놀이를 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옆에 친구들을 모아서 전쟁놀이를 했고요. 심지어는요,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눈을 쏘려고 해서,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돼요. 어른들도 그를 꺼려서 감히 군문 앞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놀이로 꾸민 군대의 문이라도 지나가려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활을 잘 쏘았고 나중에 묵과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아가려고 했다. 말 타고 활쏘기를 잘했고 글씨도 잘 썼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순신 장군 기계가 남달랐던 거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된 인재를 파악했던 류성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대로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파악하는 것도 재난을 대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올라온 댓글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김주호 학생이라고 한 학생이 이거 실시간인 거 맞냐고 했는데 맞습니다. 선생님이 읽어줬죠? 맞아요.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채팅창에 댓글을 좀 보면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아는 친구들도 있고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수군을 이끄셨던 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거북선만을 강조해서 운용을 하셨던 건 아니고요. 거북선은 한 10척 중에서 한 척 정도만 있었고 나머지 척은 다 판옥선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대응을 하셨습니다. 유성룡과 이순신은 어릴 때부터도 좀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댓글 내용은 조금 이따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9.11 테러를 알고 계신가요?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8분에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를 납치한 후 그중 2대를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시간차를 두고 정면 충돌시킨 최악의 테러 사건입니다. 특히 세계무역센터는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월스트리트, 이 심장부에
빌딩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기업의 본사가 상주에 있었어요. 이 사고로 납치된 항공기 탑승객 및 세계무역센터 상주 인원 등 인명피해가 무려 2,800명에서 3,500명에 달했고 경제적인 피해도 11억 달러, 이거 여러분 11억 원 아니에요. 1조 4,3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모건 스탠리 역시 세계무역센터 내에 본사를 두고 50개층 규모의 3,500여 명의 임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3,500명 중에 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붕괴가 되면 사람들도 많이 죽고 시스템 또한 많이 날아가거나 다 없어지기 마련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던 거죠.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모건 스탠리는 과거에 세계무역센터에서 발생했던 폭탄 테러 이후에 대응 방안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상시적으로 임직원들 모두가 재난에 대비한 각종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비상 상황이 발생하니까 미리 마련했던 재난 대응 계획에 따라서 혼란 없이 신속하게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공건물 어디를 가든 건물 대피로를 지급해서 재난 시 어디로 피해야 할지 미리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진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어린이 안전 한국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재난 대피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한 안전의식은 어른이 돼도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시행된 것인데요. 캠프 시작 전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학생들이 23%였대요. 그런데 캠프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93%로 인지도가 7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성장했던 거죠. 대피훈련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련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지진 대피 및 화재 비상탈출 훈련 등을 실시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에서 징비록이라는 주제를 다뤘듯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재난들을 돌이켜보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샘초등학교 친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있네요. 참샘초등학교 친구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샘초등학교 6학년 4반 2번 김결입니다. 아까 징비록을 이성룡이 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징비록을 혼자 썼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런 기록을 혼자만 했었는지 궁금한 것 같은데요. 사실 당시의 사정, 전쟁의 사정을 낱낱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유성룡이었어요. 유성룡은 조선의 역사를 논할 때 흔히 조선시대 3대 재상, 가장 훌륭했던 재상 중 한 분으로 꼽히는 위인인데요. 임진왜란 때 영의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에 총사령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유성룡에게 모이고 이 유성룡이 왕에게 보고를 했던 거죠. 하지만 징비록만이 당시 전쟁 중에 기록을 남겼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듯이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서 썼던 일기, 난중일기도 전쟁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던 하나의 기록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참샘초등학교 6학년 5반 이준성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재난에 등장하는 곳이 있었나요? 옛날에도 재난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 혹시 들어보셨나요? 변란을 대비하는 기구라고 해서요. 우리가 특히나 오늘 이 시간에 얘기했었던 전쟁, 요것과 관련된 재난과 관련해서 변란이 발생하면, 전쟁이 발생하면 황급하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비변사도 있었고, 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무슨 기구가 나오면 이름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끝에 도감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다가 붙으면 비상으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설치된 임시기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의 도병마사 이런 것들도 전쟁 때 급하게 마련됐던 부서인데 나중에 계속 남아있게 된 거죠. 친구들 이제 궁금한 것들이 해결되셨나요? 단순히 역사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 속에서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을 먼저 떠올리지만 오늘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포인트로는 징비록 그리고 그런 재난과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영웅을 떠올려서 그 전쟁에서 영웅은 누구야 라고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사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은 무엇이다 바로잡고 다시 그 잘못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요, 초기 심리학자로 활동했던 유명한 분이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은 몸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이 생각에도 근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해 버릇하는 친구들은 긍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바뀌고 나 안 돼, 나는 못할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부정의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냥 우리가 나라가 위험하겠어?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겠어?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바뀌면요. 항상 조심하고 대비하는 이런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사고로 인한 아주 가혹한 운명이나 재난,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예방과 훈련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어릴 때부터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안전한 TV 역사 속 안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